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할 얘기는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여름방학에 교과서를 복습하겠다 또는 예습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반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1, 2, 3학년을 위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수학 교과서의 영역이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연산, 그다음 도형, 측정, 자료화 가능성, 그다음에 규칙성.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수하고 연산을 조금 갈라서 말씀드려요. 네, 지금 1학년에서는 수하고 연산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굳이 교과서를 떠들쳐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수와 연산 파트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수에서는 뭐냐? 1학년 1학기에는 50가지의 수, 1학년 2학기까지 전부 다 해서 100가지의 수를 만집니다. 근데 이 수들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이 완전히 몸에 숙제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수 파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연산은 20가지의 수를 받아 올림하고 받아 내림하는 것까지 1학년 2학기에 임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9가지 수를 가지고 뭐 그냥 받아 올림도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교과서를. 그리고 1학년 2학기에서 덧셈 뺄셈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3번째 덧셈 뺄셈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드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죠. 18 빼기 9, 뭐 17 빼기 9, 17 빼기 8처럼 빌려서 빼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해요. 그리고 빠른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긴 절대적으로 세로셈을 연습하시면 안 되고 가로셈을 연습하셔야 돼요. 애들이 꼭 빌려서 빼줄 때 뭐 위에서 식 쓰고 이런 거 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암산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요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2학년 교과서 말씀드릴게요. 2학년 교과서는 수와 연산, 그 다음 측정, 요 3가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자, 수에서는 4자리 수까지 나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3자리 수, 2학년 2학기 때 4자리 수를 나오는데, 그 3자리 수하고 4자리 수까지 하고 나면 3학년 때는 딱히 수에 대한 걸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분수 소수로 넘어가게 되고, 자연수 안에서는 4자리 수까지 하고 나면 1년을 푹 쉬었다가 그 다음 4학년 때 돼서 5자리 수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3자리 4자리 수를 아이들이 익히는 데까지 1년이란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릿수도 그때 다 배우겠죠. 네. 그 다음 연산 파트에서는 덧셈 뺄셈이 이제 드디어 그 100 아래에 있는 덧셈 뺄셈이 나옵니다. 받아내림, 받아 올림 다 나오겠죠. 이 2자리까지는 여러분 솔직히 암산이 되셔야 돼요. 여기 교과서에서는 세로셈을 연습합니다. 교과서는 세로셈을 연습하지만 우리는 집에서 뭘 해야 돼요? 가로셈으로 암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 파트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얘가 빨리빨리 안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미지 작업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때 했던 것들이 애굴럭이라던가 꼼수막대라던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이미지 만드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계산한 그 덧뺄셈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덧뺄셈. 여기 대충해서 답만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얘는 수를 어림하기 전에 하는 작업과 같고 수를 가지고 놀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교과서에서는 한 2주 정도 다루고 끝나는데 여러분은 한 10달은 내가 이거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곱셈에 대해서 공부하고 2학기 때 곱셈 99를 공부한 다음에 3학년까지 곱셈 99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3학년까지 계속 곱셈 99 1단원에 나오고 그 다음 뒤에 계속 곱셈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네가 곱셈 99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해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숙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 파트, 요 파트 되게 중요한데 얘는 교과서에서 나온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그리고 그 뭐죠? 시계를 실제로 돌려보고 시계 한 칸의 크기를 알아보고 달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달력과 그 달력에 보면 일주 사이의 간격을 알아야 되고 하루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때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교과서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각과 시간과 길이 재기는 교과서는 정말 극히 일부, 나머지 90%는 정말 전부 생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에서 4자릿수 이후의 자연수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분수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분수에서 파생된 소수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죠. 예, 요 파트 되게 중요하고요. 연산에서 3자릿수 덧뺄셈 나오는데 3자릿수 덧뺄셈이 안 된다고 우는 친구도 있어요. 3자릿수 덧뺄셈이 안 된다고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2자릿수 덧뺄셈부터 제대로 안 됐을 경우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계산했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해선 3자릿수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연산의 기본은 2자리 안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 요 파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3학년 거 3자릿수 덧뺄셈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그걸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3자릿수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이라고? 2자릿수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앞으로 돌아가서 연습하셔야 되고, 3자리를 2자리로 끊어서 공부하는 걸로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훨씬 시선을 가르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3자릿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2자리 곱하기 2자리, 그 다음 나눗셈, 곱셈 99,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되죠. 3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학년 연산은 초등학교 전 과정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자연수의 연산이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눗셈도 이때 배우고요. 곱셈을 2자리 곱하기 2자리도 이때 배우고요. 3자리까지 덧셈 뺄셈도 다 이때 합니다. 이거는 거의 다 연습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3학년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아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곱하기로는 2자리 곱하기 2자리까지 배우죠. 1학기 때 2자리 1자리, 2학기 때 2자리를 배우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한다고 그냥 그거를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 되고, 얘는 도형의 넓이하고 직결이 돼 있는데 이 도형에 대한 부분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그냥 무시하고 휙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산만 쭉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파트에서 나와 있는 2자리 곱하기 1자리,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그림으로 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동시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눗셈에서는 이제 나눗셈의 의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게 1학기. 그 다음에 나눗셈을 실제로 해보는 게 2학기예요. 근데 나눗셈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곱셈 99를 이용한 나눗셈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나눗셈의 의미를 잘 몰라도 99단만 할 줄 알면 나눗셈을 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눗셈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4학년 들어가서 나누는 수가 2자리로 바뀌기 시작하면 아이들 그때부터 멘붕 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때 개념 작업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아예 교과서에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식,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 나누기 7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7, 4, 28은 0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28 옆에 7 곱하기 4는 28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서 나오는 수라는 거, 그 옆에 명시하는 것까지 다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죠. 자, 도형 파트는 드디어 이제 3학년부터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1, 2학년 때 도형을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중요하게 얘기 안 하죠. 여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3학년 파트에서 나오는 평면 도형부터는 정말 카드를 만들어서건 어떤 형태를 취해서라도 100%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반은 암기 과목이에요.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 학교를 때려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 집어넣는 과정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걸 했어요. 그랬으면 천천히 시간과 함께 흘러서 몸에 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3학년이 됐는데 당장 도형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외우고 하셔야 돼요. 한 다음에 그게 몸에 뵐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은 이제 그 점선 면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엄청 중요해서 제대로 하셔야 되고 1학기 평면 도형이 훨씬 중요해요. 2학기 원은 그래요. 원은 그릴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원은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하고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과 원의 지름 사이의 관계 이런 정도까지만 일단 아셔도 크게 무방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별로 없고 다만 1학기 때 평면 도형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도 정말 괜찮다. 왜냐하면 4학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3학년 측정 단원에서 길이와 시간하고 이제 들이와 무게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2학년까지는 사실 길이와 시각이 규칙성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시계가 움직이는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달력이 계산이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면 3학년에서는 실제로 이런 계산이 나오죠. 내가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2시 50분에 시작해서 4시 40분에 끝나. 그러면 이 영화는 몇 시간짜리 영화인가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무게를 쟀는데 뭐 가방을 들고 내가 몸무게를 쟀어. 그랬더니 38.5kg이 나왔는데 가방을 내려놓고 몸무게를 쟀어. 그랬더니 뭐 37. 몇 kg이 나왔어. 그러면 가방은 얼마니?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까지 소수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와 시간과 들이 무게가 드디어 이제 계산의 영역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3학년 수학은 복습을 꼭 한번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번개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자, 오늘 제가 1, 2, 3학년 교과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교과서 특강을 이미 했죠. 교과서 특강을 했는데 제가 교과서 특강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1, 2, 3학년, 6학년까지 전부 다 해서 4시간 했어요. 4시간. 원래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질문도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나 들어주지도 않아. 아무도 듣지도 않아. 나한테 맨날 해달라고 하면서, 뭐,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다 나가더라. 아유,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방학은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교과서 꼭 복습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카페에서 교과서 원정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과서 원정대라는 게 하루에 30분씩 교과서 공부하고 내가 공부한 거 아이랑 같이 공부한 거 영상도 같이 올려보고 뭐 해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다. 그러신 분은 그냥 유튜브에 댓글을 다세요. 나 지금 이렇게 공부했어요. 나 아이랑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진 못하겠죠. 그쵸? 하지만 같이 가자 이거죠. 같이. 교과서 복습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습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얼마나 교과서 곳곳에 숨어 있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부분 복습을 하시는 걸 정말 꼭 권해드립니다. 8월은 정말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네, 이상입니다.